네, 오늘은 생산, 채굴, 재련, 재활용까지 풀세팅하는 2차전지 기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선정 기준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는 말씀. 오늘 공부하는 종목 신규 진입해라? 아니죠. 안전한 가격대에서 진입을 고려해보시길 바라고 근거 있는 투자를 위해 공부 도와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미국 IRA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배터리 부품이 분류되었죠.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불포함되었는데요. 일단 지난 IRA 세부 지침을 통해 주인공은 소재 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공부해볼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은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광물 자원, 원료, 중간 소재, 최종 소재,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한 2차전지 원소재 사업 조직도입니다. 이 표를 한마디로 설명드려서 배터리의 진심인 포스코그룹이 보여주는 2차전지 빌드업의 정석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염호를 보유 중이죠. 첫 생산을 내년에 앞두고 있고 2030년 생산량 기준 글로벌 3위 달성이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포스코홀딩스의 이익에 있어서 리튬 사업부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예정인데요. 여기 표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강 사업부에서 리튬 사업부로 점진적으로 에비타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튬 사업부의 이익 기여도가 앞으로 크게 증가하여 철강 사업부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가져올 것임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자, 리튬 생산은 크게 염호와 광석으로 나뉘는데요. 광석 방식에서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을 모두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염호 방식에서는 지하에서 끌어온 염수를 증발시켜 탄산 리튬만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알아만 두시면 되겠고요. 자, 리튬 공급은 보통 수산화 리튬이 탄산 리튬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생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도 있고 호주 쪽에 광석도 있죠.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뭐냐? 채굴, 재련, 상품화, 재활용까지 혼자 풀세팅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의 사업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리튬, 음극재, 니켈, 양극재, 포스코케미칼이 거의 항상 끝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리사이클링과 차세대 소재 역시 구축되어 있는 걸 보면 정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케미칼, 현 포스코퓨처엠은 우리들이 관심있게 봐야 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투자연구소에서 공부했던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려볼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이러한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철강이 아닌 아르헨티나 염호가 오프닝 화면이라는 거,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은 기업의 정체성과도 같은데요. 즉 철강 보국이었던 포스코는 배터리 보국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포스코는 99년 광양제철소의 5번째 고로를 완공한 뒤 더 이상 용광로 투자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철강을 대체할 무언가를 계속 찾아냈고 그것이 바로 배터리 소재인 겁니다. 포스코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필요한 양극재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양극재는 배터리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며 가격도 소재 중에 가장 비쌉니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을 40년 동안 살려낸 것이 선박, 자동차, 건설, 기계, 반도체라면 이제 앞으로 40년을 주될 산업은 2차 전지로 봐야 됩니다. 아무튼 포스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핵심 재료 리튬까지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게 리튬 광산 사진이죠. 20년 기준 리튬 추정치는 1350만 톤인데 전기차 3억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 생산 가능량은 280만 톤으로 연간 10만 톤씩 뽑아낼 수 있고 앞으로 30년은 너끈하게 리튬 생산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의 큰 그림은 뭐냐? 리튬, 니켈, 흑연 같은 핵심 광물부터 원료 중간 소재 그리고 최종 소재까지 다 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즉 채굴, 재련 및 상품화, 재활용까지 다 해버리겠다는 거죠. 다른 회사들처럼 어쩔 수 없이 중국과 동맹 버튼을 누릴 필요도 없고 중국 자본 역시 티끌만큼도 안 묻어 미국은 오히려 포스코를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미국 IRA 법안 핵심은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내용이죠. 자, 배터리는 현재 한, 중, 일, 3개국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에 빠지면 어느 국가가 남느냐? 바로 한국과 일본이죠. 일본이야 파나소닉이 지금 사실상 전부 다 예전 노트북 발화 사건 때문에 2차 전지를 철수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배제해도 되겠습니다. 그나마 남은 파나소닉도 테슬라에 의존하고 즉 단일 고객사 형태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GM, 포드,
이러한 미국 국민차 회사와 폭스바겐 같은 독일 국민차 회사들은 한국 회사밖에 대안이 없죠. 그리고 최근 포스코홀딩스는 국내 수산화 리튬 생산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위에 말했듯 탄산 리튬 대비 부족한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기 위함이고, 이건 역시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뽑아낸 탄산 리튬을 들여와 수산화 리튬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5월 광양에 수산화 리튬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작년 10월엔 이사회를 열어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연 25,000톤 추가하는 2단계 사업도 의결했습니다. 이 2단계 사업을 통해 아르헨티나 현지 공장과 광양이 각각 1조 원 5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24년부터 25년까지 1단계, 2단계가 차례대로 마무리되면 포스코 그룹은 연 생산량 5만 톤의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건데요. 생산된 수산화 리튬은 포스코 퓨처엠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로 만듭니다. 심지어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 생산도 늘리고 있죠.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는 한국의 포스코뿐이며 세계에서도 중국 샨샨이라는 회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근 포스코 퓨처엠은 미국에서 1조 원어치 수주를 따내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포스코 퓨처엠이 생산한 양극재는 거의 전량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가고 있습니다. 물건이 남아도는 철강 산업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3단계에서 4단계 사업을 통해 28년까지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연산 총 10만 톤 규모로 늘릴 계획이고, 이것은 무려 전기차 250만 대에 탑재할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포스코홀딩스는 생산, 채굴, 재련, 상품화, 재활용까지 2차전지 빌드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25년까지 매년 리튬 생산 능력이 향상되면서 향후 3년간 주가를 견인할 예정이다. 리튬 사업만 보고 주가를 담으신다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처럼 실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셔야 되고, 앞으로 포스코 그룹의 리튬 사업은 기업 가치 재평가와 주가 지지의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26년 기준 리튬 생산 능력은 연간 10만 톤으로 올해 기준 전 세계 3위에서 4위에 해당하는 포스코 그룹,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린매 중국이 조금 묻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미국이 변덕을 부린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한다면 포스코 쪽에 조금 더 유리하다, 유리한 부분도 있다,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너무 높은 비중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비중을 적절히 나누어 주식을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들은 적절한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하죠. 포스코홀딩스의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부터 이어지는 고점 이어졌을 때 이 고점 닿았네요. 파란 색깔 장이 외부 시선 상단에 닿았다. 그리고 주가가 과열이다.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주가 조정이 일어난다면 34만원, 29만 8,500원까지는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파른 조정이 일어났을 때의 가정이고요.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 일봉 역시 주가 과열권에 위치해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 주가 조정이 일어난다면 첫 번째 주요 밴드 22만 4천원에서 23만 1,500원, 저라면 여기부터 1차 비중 투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것 같고, 2차로는 21만 3천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보조, 주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조금 강한 조정이 일어난다 라고 한다면 18만 5천원에서 17만 8,500원까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다만 이렇게 급락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꽤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차라리 22만원대까지 빨리 떨어져서 신규 진입할 사람들 빨리 하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결론. 2차전지 기업 분산 투자 관점에서 채굴, 재련, 상품화, 재활용까지 풀 밸류체인을 준비하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